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에 앞서서 이제 김치 만드는 일본인의 탄생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자극적일 수 있는 썸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목차는 이제 요 세 가지 챕터로 그 발표문에 쓴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장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제 전체적인 논지와도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제 원래 이 발표 요지 자체는 제가 박사 논문 최근에 쓸 때 이제 그 박사 논문에서의 하나의 소재, 테마는 챕터는 아니고 하나의 소재를 이제 김치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김치를 가져온 건데 이제 전체의 그 박사 논문의 요지는 결국에는 이제 음식과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것을 이제 얽혀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이미지네이션 상상이 있고 어떤 크리에이션의 그런 이제 크리에이션을 창조가 있는지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봐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이제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김치였는데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사진에도 올려놨듯이 저기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딱 봐도 토마토 이제 일본에서 오사카 이쿠노구 지금 코리안타운으로 또 유명한데 처음 딱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자마자 충격을 받았었는 게 여러 이제 캐치 그 선전을 위한 광고 이제 문구들이 써 있는데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제일 한국인 이제 직인들이 만든 한국 전통의 이제 김치하고 괄호치고 이제 국산이라고 쓰고 토마토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끔찍한 혼종이지? 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들었던 이제 그 충격과 생상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한국은 그럼 뭐고 그럼 여기서 표상되고 있는 일본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자이니치라는 제일 한국인 제일 주선인이라는 또 다른 일본도 한국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경계에 걸쳐 있는 또 다른 이제 신체가 이제 경계선적인 신체가 이제 또 하나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음식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가 이제 제 이제 발상의 이제 착상의 시발점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를 위해서 논의 음식과 이제 문화에 관한 연구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연구가 수행이 되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정체성과 연결되는 음식과 정체성을 이제 연결하는 연구들이 이제 제법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여러 문화 요소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살펴볼 때 여타 문화 요소들은 내가 경험을 하고 이제 체험을 하고 이런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음식은 이제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몸 안으로 이제 체화시킨다. 그게 이제 하나의 메타포로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신체를 통해서 문화적 내면화를 이제 이루어낸다라는 과정으로서 이제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산행 연구들의 그 특히 이제 문화와 음식 그 신체성을 관련시킨 이제 연구의 그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자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이주해 나간 특히 이주민들의 집단 에스닉 집단의 이제 그 커뮤니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내가 그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들이 있는 그 에스닉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 자체도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그 에스닉 같은 민족 같은 공동체를 모아주는 커뮤니티로서도 이제 많이 활동을 했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인도 카레 레스토랑이라든가 이제 한국 같은 거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대, 60년대, 40년대 자이니치들의 그 야키니쿠가 아니죠 호르몬 곱창집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수행했었던 거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 이제 식습관을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이제 문화적 내면화를 이루어내는 거, 그러니까 공통의 정체성 그런 형성에 기여하는데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은 우리라는 거를 만든다면은 반대로 우리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우리 같은 음식을 공유하지 않는 같은 식습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로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제 문화적 매개로서도 이제 활용돼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이라든가 이제 카레 인도 그 영국에서의 인도 카레 레스토랑이라든가 그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였지만 반대로 영국 사회라든가 이제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자이니치 혹은 식민지 출신의 인도인 이렇게 이제 배제하는 공간으로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돼 왔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같은 음식 습관을 공유하는 거는 이제 나와 우리 그리고 그들의 이제 신체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그 음식이 여러 우리 신체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신체라는 게 국가 혹은 이제 그 민족의 신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음식 이제 민족과 국가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쓰임에 있어서는 이제 둘이 좀 섞여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음식 민족과 국가를 같이 이제 혼용하고 있는 점 그 점은 미리 이제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리면은 이제 그 국가와 이제 민족의 신체와 이제 엮여있는 음식이라고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음식은 현지에 이동을 하고 당연히 현지 사회에서 다르게 변형을 하면서 이제 많이 당연히 이제 변화하게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오히려 어떤 음식을 상상할 때 그 배경이 되는 국가를 같이 떠올리는 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변형이 되면은 아마 제가 누구 어떤 일본인 친구들을 데려다가다 야 이거는 나가사키 짬뽕이야라고 할 때 아무도 그걸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는 그 빨간색 변형된 나가사키 짬뽕을 봤을 때 일본 음식이라고 자연스럽게 그 일본이라는 배경을 함께 엮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은 중국, 그러니까 뭐면 이탈리아 음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지화된 프랑스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프랑스 음식이야라고 이렇게 장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 지점이 이제 제가 갖고 온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할 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논의 상상의 공동체부터 뭐 이미 유행은 지나간 것 같고 한 세기 두 세기 지나간 것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우리 포스트 휴먼을 맞이해서 시대는 포스트 시대로 가는데 의외로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음식과 신체의 규정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사회가 보수적인 경향을 사고의 그 경향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흐름을 요 상상력 이 국가와 음식의 결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포스트 휴먼으로 나갈 수 있는 신체를 음식에게 주어줄 수 있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요. 이제 그런 이제 음식에 이런 내셔널리즘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음식 문화 자체라는 것이지 당연히 오랫동안 이제 특정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고유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이제 당연히 여겨져 왔고 실제로 그러한 전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대 당연히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물론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 전통들이 활용이 되고 국민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음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실제로 그 영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먹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그 하나의 국가를 묶어주는 우리 전통을 가장 직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뭐 의복이라든가 그런 걸 뿐만 아니라 특히 입으로 집어넣는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체계로서 음식은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했던 건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로서 이제 음식 문화에는 그 배경이 되는 이제 국가가 굉장히 밀착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신체 또한 귀속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자체는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음식 자체는 계속해서 교류가 이어왔는데 정작 그 음식에 대한 사유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국가의 영역에 갇혀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 연구 같은 걸 음식과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연구의 발상은 이 음식의 오리지널, 이 원형,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유래 기원 찾기 물론 이제 이걸 폄하하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해명과는 조금 다른 이제 논지에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주자의 음식을 찾는 이제 국책 사업을 보더라도 한국의 이러한 절대적인 고정적인 A라는 음식이 있었고 이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 오리지널을 어떻게 변형해 왔는지 기본적으로 원본과 복제라는 사상 발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단 연구 영역에서뿐만은 아니죠. 이제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민족의 뭐 국가의 전통과 어를 갖고 있는 음식이라서 아마 요 제목 당장 이제 김치가 외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한국에서 아마 요즘 표현으로 이제 긁히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저도 쓰면서도 이건 내가 긁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이제 요 표현을 쓴 건데 이제 이 김치가 아마 요 타이틀에서 바로 이제 그럼 김치를 다른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이라는 상상이 아무래도 여기에는 내재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96년에 있었던 국제 유역에서 김치라는 거를 기무치라고 표기를 할까 김치라고 표기를 할까 그 전쟁 결국에는 이 음식의 원본을 누가 획득할 수 있냐의 헤게모니적인 전쟁이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또 이제 파오차이와 김치 요걸 갖고서 또 이제 일어났던 논쟁들도 이 김치라는 것의 조리법부터 그 음식 자체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수 있게 되냐라는 이제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터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독일하고 터키는 이제 케밥을 갖고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국가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음식에 대한 사유 자체는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그런 이제 영역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정성 음식에 갖고 있는 그 고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집합적인 상상이다라는 지적 또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김치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실제적인 걸 바라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최근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통계 자료들을 쭉 보면은 이제 농림 이제 농수산 가공식품들 여러 항목들 중에서 이제 김치 같은 경우가 이제 압도적으로 생산량이 최근 몇 년, 요거 최근 3년만 가져왔을 뿐인데 최근 10년간 계속 이제 일본을 고유화했던 원래부터 일본 음식이라고 여겨져 왔던 스케모노들의 여러 장르들보다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거의 막 10만 톤, 많게는 이제 5만 톤 이상 이제 생산되어 오고 있는 실정 현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통계적인 그래프를 사실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실제 이제 보면은 오사카나 이제 코리안타운 가면은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김치일까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제 식재료들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김치 맛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 슈퍼를 가면 요즘에 일본 슈퍼에서는 김치 없는 곳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일본 레스토랑 이자카야 어디를 가더라도 밑반찬으로 오히려 다쿠랑 스케모노보다 김치가 더 많이 이제 보이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참 그런 경향이 있는 과거 10년과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김치라는 것을 둘러싸는 건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이니치라는 이제 존재를 결코 이제 그 생산 주체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여러 신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한국 거냐, 일본 거냐 두 가지로 나눠버려서 사유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인 처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에는 김치가 국경을 넘어왔고 또 여러 주체들이 섞임을 통해서 일본인이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의 일본이라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신체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싶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사실 이제 음식과 국가의 결합 자체가 아무리 상상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 그게 묶여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오랜 세월 이제 특히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1970년대, 80년대이까지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자이니치가 하나 이제 조선, 한국이라는 걸 표상하는 그 지칭 대상으로서 일본 사회에 쓰였기 때문에 이 두 표상을 내놓는데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현할 때 김치 냄새 혹은 이제 거기 마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김치 냄새 나는 조센징 이제 요 언설로 대표가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실제로 옆에서 몸에 김치 냄새를 풍기고 있었냐? 그거랑 별도의 이야기였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이니치 혹은 그들의 배경이 되는 한국 혹은 조선 반도에 대한 혐오, 차별이 우선이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식의 그 냄새라는 것을 그 실제와 상관없이 쓰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자이니치들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당연히 대응은 나눠질 수 있는데 우선은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민족의 표상이야 하고 이 민족의 표상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김치 마늘을 통해서 야 이거 난 안 숨기고 먹을 거야. 내일 학교 가더라도 일본 너네들이 있는 학교를 가더라도 나는 오늘 내일 저녁에 오늘 아침에 김치를 먹고 말겠어. 이제 그런 느낌을 의외로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이제 한국 음식, 한국이라면 조선반도라는 표현이 더 맞죠. 오히려 이 조선반도 음식이라는 것이 일본 사회의 절대 주류로 들어오지 못했고 항상 주변부에서 정말 오랜 70년대, 80년대 이상까지도 주변부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 조선반도의 식문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이니치 내부를 중심으로서 요 좁은 이제 폐쇄적으로 이제 전개돼 왔던 역사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이런 것과 반대로는 이제 오히려 철저하게 김치를 숨기고 그러니까 나는 김치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국이랑 관련된 마늘도 안 먹고 그게 완전히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극단적인 이제 서로 회피와 저항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서로 다른 행위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걸 김치를 갖고서 차별을 행하는 일본 사회라든가 이거를 갖고 저항을 하는 자이니치, 회피라는 자이니치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음식이라는 것에는 국가, 내 소속이 되는 특히 이제 지역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개개인도 아니고 민족이랑 국가라는 굉장히 거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그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이제 상상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것이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이제 국가랑 신체를 연결시켜서 그 실제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뮬러크로서 이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게 오히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균열을 어떻게 내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가 박사 논문 기간 동안 이제 필드워크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필드 소개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년 동안 2021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이제 직접 이제 그 정말 1948년 어떻게 보면 그 일본에 대한 자이니치 내부의 그 폐쇄적인 환경부터 일본 사회 차별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영업을 해온 이제 오래된 이제 한국 식료품점이 이제 저희 나고야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2년 3개월 가량 이제 조사를 행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기서 이제 얻어냈던 이제 필드 정보를 토대로 이제 그동안 이 시뮬라크 이 상상 국가 음식엔 항상 국가가 뒤따른다라는 상상이 정말 이것이 실제일까 아니면 상상일까라는 어떻게 보면 증명의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이 부분 특히 그 중에서 김치에 관련된 김치가 만들어지는 그 생산 네트워크를 이제 약 남은 5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N상점 뭐이라고 하는데 그 상점 어떻게 보면 자이니치를 하나의 대표할 수 있는 그 메타포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본 그리고 지역 사회가 이 음식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냐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식민지 시대부터 60년대 한 70년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는 들어오지도 않았죠. 자이니치랑 그거 상점, 식료품점이 서로 소비 주체이면서도 그 같은 동거원에 사는 자이니치를 이거 김치 만들 수 있는 직인으로 고용하고 그러니까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어떻게 보면 자이니치끼리 이제 상호부조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제 관계성을 갖고서 조선반도의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면은 한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자이니치끼리 관계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일본의 지역 사회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소비 주체로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야키니쿠 붐, 일본의 경제 성장,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이랑 외식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선은 한국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야키니쿠는 팔리니까라는 걸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지역 사회가 소비 주체로서 한 80년대, 70년대, 한 80년대, 9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90년대 완전히 이제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최근 특히 이제 최근에 2000 정말 이거 한 10년 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점은 뭐 자이니치들도 이제 3대, 4대가 이어지고 서로 간의 정체성이 변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끈끈한 연결고리는 조금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일본, 특히 이제 일본의 지역 사회들을 놓고 서로 이제 지역 사회들이 이제 단순히 소비 주체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새로운 이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례가 이제 제가 필드워크를 했던 곳에서 그 김치를 둘러싸고는 어떤 것이 이제 보였느냐라고 할 때 이제 크게는 이제 이거 원고에 써 있는 걸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만 보여주고 넘기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스케모노 전문점 그리고 이제 양조장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필드워크를 했던 곳에서는 이제 들어왔던 이제 일본 주체 지역 주체인데요. 특히 이제 먼저는 당연히 일본인 종업원이죠. 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면 김치 만들 줄 알아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김치를 못 만들죠. 집에서 김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는 이제 할 줄은 아는데 누구한테 배웠냐면 여기서 필드워커를 하면서 70대 이 상점에서 한 10년, 15년 이제 일을 하고 계신 70대 할머니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한테 저는 일본인 할머니 두 분한테 저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일본인 종업원이 생산 공장, 환경에 들어온 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상점이 이제 스스로 원래는 이제 자이니치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래도 나고야 일본이라기보다는 나고야 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고 우리 정체성은 이 나고야 지역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야라고 본인들을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생산 공간 확장을 하면서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자이니치 혹은 한국인 출신들만을 받아들였는데 이때 한 15년 전, 11년, 15년 전부터 이제 일본인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걸 같이 이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게 결국에는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이라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이니치가 일본인 사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활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섞임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일본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한 거는 좋았는데 이제 반대로 이거는 하나의 리스크로서도 굉장히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당연히 일본 직원들 당시 2010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겨울 연가 때문에 이제 일부 한류 붐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말 지금처럼 이제 여러 한국 음식들과 다양화가 들어온 건 정말 코로나 이후라고 이제 말이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고춧가루 들어갔으면 매운 거는 못 먹어요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를 만들거나 이제 궁리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요리 할 때 또 저희 어머니 손맛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도 이게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이제 김장김치를 만들 때는 이제 배추 특히 이제 염장하는 그 어떻게 숨을 죽여야 되나 요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 정말 힘들게도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이 70대 후반 정말 나 앞으로를 생각할 때는 정말 어찌저찌 그동안은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제 답이 안 보인다 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해결책을 나온 게 이제 원래 여러 공간들이 실제로 한국에 있는 그 식품 시장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자이니치 기존의 그 오사카 코리안타운이라든가 그쪽을 공장에 가는데 이제 요 상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회 식품 시장 안에를 봐가지고 특히 이제 츠케모노 같은 경우 중에서 어쨌든 츠케모노는 최소한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어쨌든 발효 염장을 한다라는 것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아예 이 배추를 그냥 지금은 그냥 거기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제 사진에 나온 게 이제 항상 아침 9시 되면은 이제 배추가 이제 한 두 상자 정도 이제 이렇게 염장된 게 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인 종업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이제 스케모노라는 그 주체도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 이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N 상점이 이제 자이니치 측이 이제 일본을 수용했다라는 관점인데 꼭 이렇게만 된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일본 사회 측에서도 이제 자이니치 혹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조장 같은 경우였는데요. 같은 이제 지역 양조장이었는데 이제 간장, 된장을 주로 생산하는 근데 이제 당연히 지금 시대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가 힘들고 기본 성장 동력이 좀 저하돼 있고 경영상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당연히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때 어디에 주목했을까 할 때 이제 당연히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자이니치들이 하는 한국 식료품점 보지도 않았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N상점 같은 경우 한국 식품 같은 경우 계속 수요는 올라가고 있고 특히 여기 이 상점은 지역에서 오랜 세월 같이 해왔고 어쩌면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 요 이제 상점에 직접 가서 그럼 김치 만들 때는 양념장부터 고추장이라든가 그럼 장류 같은 이제 응용 범위니까 그러면 상점 쪽에서는 PB 상품으로 내자. 그러면은 상점도 아이템을 늘릴 수 있고 우리도 그 위탁 생산하면 이득을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PB 상품화를 해서 이제 김치에 대한 양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고추장부터 뭐 된장, 쌈장 이것저것 이제 다 이제 요 양조장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과정은 요 세 가지 과정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음식, 맛, 조리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보면 자이니치라는 관계 그리고 이제 일본 사회라는 그 관계가 서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시장,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로 간을 이제 내부 구성원으로서 인식해가는 그 정체성이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이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물론 이 사례가 하나의 사례일 수 있고 당연히 지금도 여러 이제 공간 여러 이제 김치를 판매하는 곳들에서 여러 곳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고 그 여러 자이니치들 한국인 최근에 이주한 한국인도 있고 일본 기업들도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다 이제 독자적인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조리법 서로 맛도 다르고 음식 성격도 다른데 근데 한편으로는 예전과 다른 점은 이 모든 공간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한국의 맛이다. 한국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표상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자기들의 상품의 진정성을 이제 어센틱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필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지 그 한국이라는 것이 사실 실체는 정말 없고 저희 이제 상점의 경우도 한국을 연상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2년 동안 아직은 아마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한국적인 요소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런 이제 한국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전무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그 물론 이제 이것이 결국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곳들이 다 이래 물론 아닌 것도 있고 한국 식품기업들과 그대로 협력하는 곳들도 있고 여러 이제 일반화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둘러서서 항상 이제 뭐전 발표 때도 어떻게 보면 위의 기록 이제 그 남성들이 고착된 기록만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떨어진 이제 기록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 김치가 만들어지는 공간에 있어서도 이제 미시적인 층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층에서는 국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섞임들이 분명히 여러 섞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섞임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음식은 국가적 신체와 연결돼 있어 이걸 만들어내 이게 이런 실체화된 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상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섞임들을 여러 가지 계속 발굴해 나갈수록 이것이 이제 집합 총체적으로 모여질수록 이제 그런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시뮬라크를 이제 국가와 음식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다시 상상의 영역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